자, 10번부터 해봅시다. 10번 도실수 AB가 3의 A 플러스 B제곱 보여요? 이 4고 4의 A 마이너스 B제곱 2에? 2지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또 기울이 바뀌지? 5를 만족할 때 3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의 a제곱 마이너스 되게 특이한 형태네요. b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 a 플러스 b가 있죠? 그러니까 합차로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바뀌잖아. 됐네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3의 a 플러스 b제곱은 4로 바뀌니까 4의 a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4는 또 2로 바뀌니까 2의 a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맞아? 지수법칙이 다 적용된 것 같죠? 오케이, 13번. m은 1부터 3까지의 수고 영주도 그렇고 동열이도 졸업식 때문에 그러네요. 자, 13번 m은 1부터 3까지의 수고 왜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아요. 자연수에 대하여 n의 m제곱의 3제곱근이 자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자연수를 자연수 제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연수 예를 들어서 2를 3분의 1 제곱하면 이건 자연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 여기가 요수가 이제 자연수 또는 정수도 안 되네요. 정수는 음수가 되면 역수가 되니까 자연수가 또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연수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 자연수가 되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밑이 n이라 그랬는데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부터 8까지래요. 맞아요? 그럼 조금 봅시다. 1인 경우 n이 1인 경우는 그냥 1에 3분의 m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유리수든 뭐든 간에 항상 1이 되죠. 1이 돼요. 항상 1이 돼요. 따라서 m은 1, 2, 3 다 된다는 거야. 개수 세는 건가요? 순서상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가 3개가 나오겠다. 오케이. 2가 되면 일단은 2가 되면 2에 3분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값이 이제 m이 정수가 되려면 적어도 m은 3 하나만 되죠. 그죠? 그래야지 3에 그러니까 2의 1제곱이 돼서 2 이렇게 자연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n은 2부터 쭉 가면 돼요. 7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거 눈여겨봐야지. 풀었어. 문제. 지금 여기가 n이 뭐까지 있어? 8까지 있잖아. 8이 있는데 8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n이 8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팔은 2의 세제곱이죠. 이제 여기서 유일하게 2의 세제곱인 수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서 요런 꼼꼼함을 좀 보여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대입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3개, 여기가 8개니까 경우의 수만 따지면 24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럼 24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을까 시험 보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경우의 수가 한 10가지 넘어갔다고 해서 10가지를 다 해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일단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은 남고 더 이상 풀 문제는 없는데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어서 한 20가지 경우를 대입해서 답을 내보겠다. 그렇게 해서도 한 문제 더 맞춰야지. 근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알겠어요? 일단은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러면 1에서부터 8까지면 1을 한번 자연수니까 한번 대입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씩 대입하면서 무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해 보는 거예요. 대입함으로써. 자연수가 나왔을 때는 대입하고 조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알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따라서 1하고 8은 3의 제곱수라고 볼 수 있죠. 1하고 8은 어떤 수의 세제곱수라고 볼 수 있는 수죠. 얘는 1의 세제곱수고 8은 2의 세제곱수. 그럼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가 늘어나면 또 누굴 신경 써야 돼? 3의 세제곱수인 27을 신경 써야죠. 알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1하고 8 여기가 2의 m제곱이 돼서 m은 다 되는 거니까 아예 문제를 볼 때 1하고 8은 3의 제곱수라서 이렇게 풀면 조금 좋겠죠.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서 2에서 7까지는 총 몇 가지죠? 6개죠? 6개죠? 선생님 숫자 세는 거 자꾸 가르쳐 주긴 하는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2에서 7이면 2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2를 빼서는 안 돼요. 그 전에 값을 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1을 빼면 6개예요. 그래서 6개는 무조건 m이 3이어야 돼.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12가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목표는 한 문제로 더 맞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한 문제를 더 맞냐?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한 문제라도 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3 때는 지금 각자 배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미적분이면 미적분, 확통이면 확통. 근데 학교 시험은 이렇게까지 분석하면서 시험 보면 안 돼요. 기본 바탕은 분석이 돼 있어야 되지만 학교 시험은 조금 더 많이 풀어서 익숙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돼요. 조금 더. 알았죠? 그렇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항상 분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다음은 2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7번.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 문제를 갖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건 조금 미안하긴 하네. 이거는 이제 지수가 로그 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가 여기서 지금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상황을 해봅시다. 양수 AB 대하여 좌표 평면에 2, 로그 4a와 3, 로그 2b라는 물론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는 로그 2라는 함수, 로그 4라는 함수 두 가지를 다 그려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두 점이 있습니다.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두 점이 있는데 원점을 지날 때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죠. 여기 어떤 점, 2라는 점이 있고 여기 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어떤 점을 딱 찍었고 여기 어떤 점을 딱 찍었는데 이 둘을 이었더니 원점을 지나야 된대. 그 얘기 뭐야?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얘기는 뭐야? 얘가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 칸 같고 여기는 두 칸 같으니까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 즉 한 칸 갈 때 이거의 크기와 두 칸 갈 때 이거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야 원점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한 점이 더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비율과 이거의 비율이 같아야 되니까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네요. 2일 때의 값 로그 4a가 뭐의 2배야? 요거의 2배. 아이고 맞죠? 여기가 지금 로그 2b고 여기 값이 로그 4b니까 로그 2b에서 로그 4b를 뺀 값과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2배 한 개, 요거의 2배 한 개 같아야 됩니다. 맞나요? 요거 뺀 것, 여기가 1대 2니까 요거 커진 것보다 요거 커진, 요게 2배입니다. 그럼 요게 2배를 하면 같아집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3에서 2 빼고 요거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로그 2b에서 로그 4b를 뺀 거랑 2에서 0,0을 잡아서 2에서 0 빼고 로그 4b에서 4a에서 0을 뺀 값이랑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결국 이게 2배가 되게 풀릴 거예요. 자, 해봅시다. 요거 이쪽으로 2배 해서 넘기면 3배가 되니까 3 로그 4a가 2 로그 2b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뭘 구하라는 건데? 26번? 20? 몇 번이야? 27. 아, 로그 ab를 구하래요. ab를. 로그 ab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b를 a의 어떤 형태로 나타내세요. 그럼 되는 거죠? 왜냐면 로그 a는 항상 1이니까 로그 a를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2로 하고 2분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2는 이쪽으로 가서 3 로그 a는 3 로그 2a는 4 로그 2b가 되고 이건 약수로 나눠도 되고 내가 지금 뭐로 바꿔야 돼? b를 a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b를 a로 바꾸는 게 나으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다 올려서 a의 세제곱은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죠. b의 4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죠. b는 a의 4분의 3제곱이죠? 이걸 여기다 탁 집어넣으면 로그 AB는 로그 A의 B가 A의 4분의 3제곱이니까 이거 착 내려와서 답은 4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발 문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정확하게 과정을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고민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32번. 노란색 썼으니까 씁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곱이 로그 3, 5입니다. A 빼기 B 빼기 A는 로그 2, 5입니다. 그럴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구하세요. 이렇게 맞죠? 자,
보면 알겠지만 요거 통분하면 요 형태가 나와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A, B로 나누면 앞에 거는 B, B가 지워져서 A분의 1이 나오고 뒤에 거는 A, A가 지워서 B분의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통분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이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밑변환을 쓰지 마. 밑변환을 쓰는데 밑을 새로운 밑을 놓을 필요는 없죠. 여기 둘 다 5가 있으니까 역수만 취하면 돼요. 그래서 밑변환 중에 로그 5 3분의 1 이렇게 로그 5 2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분모로 내려오고 얘는 분자로 내려오니까 로그 5 2 로그 5 3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밑변환 공식 중에 로그 AB는 로그 C분의 A, 로그 C분의 B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실생활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대입하시면 37번 맞죠?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37번만 풀면 돼요? 그전 거 안 풀어도 되겠어? 38번도? 아까 37번 질문한 거지? 자, 앞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37번 일단 해봅시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빨리 읽으라고 하는데 몇 가지 종류의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빨리 안 읽어도 되니까 빨리 읽으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는 천천히 정확하게, 알겠어요? 특히 수능 문제는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내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류의 문제는 조금 빨리 읽어도 돼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게 많은 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성만 빨리 찾아내고, 이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빨리빨리 읽어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면 되죠. 밀폐된 용기 속의 액체에서 증발광 용기는 포화 증기압이라고 한다. 몰라도 돼요. 알았죠? 이건 그냥 포화 증기압의 P고, 포화 증기압이 P고 용기 속의 온도가 T라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성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과학에서 어떤 특별한 과학적 성질을 가지고 온 그냥 식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엄청 이해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식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식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 문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포화 증기압이고 얘를 포화 증기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T 온도 용기 속의 온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1을 용기 속의 온도고 T2가 용기 밖의 온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걸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그죠? 어디다 뭐에 대입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준 거죠. 용기 속의 온도가 15도일 때 P1이라고 하자. 얘를 P1이라고 하래요. 뭐라고 할 때? 15도일 때. 15도일 때는 그냥 15 쓰시면 되겠네요. 273도 235도는 어디서 더해진 거지? 모르겠네. 어쨌든 45도일 때를 P2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P1분의 P2를 계산하래요.
이걸 계산하려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랑 요거랑 나누는 방법은 로그니까 빼면 나오죠.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그 단지 이거야. P1에서 로그 여기까지는 사실 못할 수 없어요, 그죠? 대부분 조그만 단어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빼야 그래야 로그 P2분의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서 이걸 더하고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렇게 씁시다. 그래야 P2를 P1으로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드디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걸 빼주면 요거 지워질 거고 요거서 왜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로그 P1분의 P2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긴 1750 여기도 1700 계산해야죠. 여기는 얼마야? 250 여기는 얼마인데? 280 280 이렇게 되는 거네. 속상하긴 한데 계산해야겠네. 계산해야겠네. 이거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네. 계산해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건 공은 하나씩 치우고. 이건 계산 문제네요, 그죠? 계산했어. 얼마 나와? 해볼까? 5로 나누면 5, 5, 25 5, 5, 20, 5, 35 25, 5, 2, 35 7 나오네 여기는? 마이너스 7 나오네. 오, 예, 좋다. 플러스 여기는 3? 3으로 하면 되나요? 8, 6 되네요. 3, 안 되나? 안 되네? 3도 약분이 안 되네. 28은 8, 3, 24 아니지. 28이 뭐니? 6, 4, 2 28은 14 곱하기 7, 4, 28 7, 4죠. 짝수 없고 7 되나? 되네요. 7 되네요. 7 하면 7, 2, 14, 35 7, 5, 35 15죠, 그죠? 그래서 25 맞나요? 4분의 25? 나 지금 제대로 계산했나요? 7, 2, 14, 30, 25 맞죠? 4, 7, 28 뭐야 음수네?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맞나요? 왜 이쪽이 분모가 더 큰데? 그냥 4분의 3이 나와야지. 4, 7, 28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 5 잠깐만 뭘 잘못했는지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다 4분의 7, 4, 28 7, 7, 24 25 여기는 5로 나누면 5가 되고 5로 나누면 5, 35 35 여기가 35 25 5, 25 맞는데 15, 30 뭐가 되는 거지? 미안해요. 선생님이 뭘 계산하려고 이상하게 해서. 맞네? P1이 어딨지? P1이 이게 P1이군요. 이게 P2네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네요. 미안해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어떤 선생님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어. 미안해요. 이거 처음부터 좀 그게 4분의 3이 돼요. 됐죠? 그럼 P1분의 P2는 어떻게 되죠? 그쵸. 10에 4분의 3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오케이. 38번. 야,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기서 앞만 찾아도 안 나오네. 오. 소리. 여러분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실수를 반드시 찾아줘요. 누에나방 암컷은 페로몬을 보면서 유인하고 뭐 하는데 T초가 지나 시간 나오죠. 분배 거리가 나오네요. 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농도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문자는 몰라도 되는 문자예요. 로그 T 마이너스 T분의 KX 제곱. 자, 1초가 지났을 때와 분비한 후 4초가 지났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1초가 지났을 때와 4초가 지났을 때 두 가지를 쓰시면 돼요. 1초가 지났을 때 거리가 2인 농도는 A. 그러니까 농도가 A니까 농도가 아까 Y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A 쓰시면 돼요. 아까 37번에서 응. 4분의 3 나온 다음에 응. 왜 그래요. 3이지, 그지? 여기 지금 미치 얼마야? 여기 생략돼 있으면 상용 로그 10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10의 4분의 3제곱은 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대부분 다 상용 로그예요. 그래서 로그가 생략돼 있고 10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냥 상수예요. 2분의 1에 로그 1 되고 마이너스 1에 t가 1이라 그랬으니까 거리가 어디라 그랬죠? 2. 거리가 2. 2는 4니까 4k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식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식을 합시다. 이번에는 시간이 4초 있었을 때 D인 곳에서 2분의 A가 된대요. 그래서 농도가 2분의 A는 그대로고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시간이 4초라 그랬으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가 D인 곳이니까 D 제곱 K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안에 얘가 있는 거잖아. 얘가 지금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씁시다. 얘랑 여기서 로그 2를 뺀 거니까 다시 쓰면 로그 2분의 A는 얘랑 같으니까 얘를 쓰고 A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여기 4니까 2의 제곱이죠? 4의 2의 제곱에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4분의 D제곱 K. 너에서 로그 1을 뺀 거랑 같대요. 근데 넌 0이죠? 로그 1이니까. 그래서 A 빼기 4K에서 빼기 로그 2랑 같대요. 그럼 요거랑 같으니까 이거 지워질 거고. 요건 2 내려오면 1 돼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DK D제곱 K는 4K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오겠네요. 지금 K는 양의 상수이다. 오케이 계속 풀어야겠네. 잠깐만.
마이너스 4k a 마이너스 4k고 로그 a 마이너스 시계 잘 정리가 안 되냐 오늘 4에서 시간이 4초 시간이 몇 초라 그랬죠? 4초 맞죠? 4초인 것에서 d인 것에서 d 제곱 k 면 로그 2를 빼주는 값이죠. a 마이너스 4k a 마이너스 4k 5월 4일 풀었지. a 마이너스 4k 왜 이러지? 미안해요. 요거 내려오면 마이너스 로그 2죠. 선생님이 밑을 왜 2라고 보고 1이라고 풀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d 제곱 k가 되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집어져요 또. 그쵸? 그래서 k랑 약분하고 플러스 만들고 k 지우면 d 제곱은 16이 나오네요. 그죠? d는 4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됐어요? 해볼 것 같아? 해볼 수 있어요. 하나씩 대입해서 식을 2개 만들고 하시면 돼요. 자, 쏘리. 그냥 주말에 너무 잘 쉬었나? 머리가 어디 들어있네.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이거 질문하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다른 거 질문은 없어? 응?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합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수능 시험은 여러분이 다 배우고 공부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통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수함수를 지수함수의 어떤 증가함수 하나씩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하나 관계를 따져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다 배웠습니다 라는 관계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수로그 함수의 형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함수를 다룰 때는 항상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fx가 어떤 ax 제곱이 되어 있어. 이게 기본형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a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라는 어떤 2차 함수의 기본형을 그려낼 수 있어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봐야 돼? 꼭지점을 봐야죠. 사실 조금 더 선생님이 얘기하면 꼭지점 중요하긴 한데 대칭축을 봐야 돼요. 대칭축을 봐야 돼요. 꼭지점과 대칭축은 거의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칭축에 꼭지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을 보는 거예요. 양쪽이 같아. 반만 알아도 반은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길이가 같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평행 이동시키면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해서 요거까지 보면 꼭지점을 보는 거고 요 p까지만 보면 대칭축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죠. p, q다. 그러면 이제 p만큼 이동했어.
q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져요. 뭐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은 항상 대칭축을 바라보면서 평행 이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 함수에서는 로그 함수와 무슨 함수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역함수 관계. 그쵸? 근데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항상 두 가지 형태로 봐야 한다는 거지. 어떤 형태? A가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A가 1보다 큰지.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뭘까? 감소하냐? 증가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그려질 거고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그려진다는 건 대충 이제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ax 제곱을 했을 때 아직 우리는 미분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그리고 미적분을 배운 사람에 한해서 지수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일이 점을 찍어가면 그리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점을 찍어가면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이한 형태의 기본적인 형태를 찾아내는 거죠. A에 대해서.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하는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점근선이 있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찾기가 사실은 이동하면 좀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봐야 되죠. 0,1을 지납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지수함수가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 엄청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은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어디까지 가라앉아? 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따름입니다. 이 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점근선을 봐야죠. 만약에 A 값이 크다면 여기서 여기는 지나가고 여기를 위로 올라가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X가 1인 직선을 꼭 보세요. X가 1인 직선을 쫙 그려보면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이 값이 바로 A 값이에요. 알았어요? 이 값이 A 값이에요. X가 1인 직선을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린다기보다 이걸 통째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본다면 둘 다 1,0을 지나는데 여기가 1일 때 둘 다 1,0을 지나지만 얘는 1이라는 x가 1이라는 직선을 만나는 점이 2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얘는 x가 1인 직선에 만나는 점이 누구여야 돼?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2가 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3이 되게 그리려면 여긴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여긴 밑으로 가고 여긴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0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 그래도 점근선은 반드시 지켜지더라는 거야. Y가 0인 직선이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죠. 다른 특징은 다 똑같고 감소하기만 해요. 맞죠? 역시 x가 1인 점이랑 만나는 값이 a 값이에요. 2분의 1, 아니면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알았어요? 3분의 2 그럼 여기가 3분의 2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x가 1인 직선을 자꾸 눈여겨 좀 보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평행 이동을 하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x 대신에 x-p를 집어넣을 거고 y 대신에는 y-q를 집어넣을 테니까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어떤 a의 x-p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맞아요? 오케이. 자, 요거 다시 잘 써보면 봐야 돼. 요거는 a의 x제곱을 a의 p제곱이랑 곱한 거랑 같죠? 맞나요? a의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역수가 돼서 a의 p제곱분의 a의 x제곱이죠? 그쵸?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떤 a의 x제곱에 요만큼의 값이 곱해진 거야. 그치? 값이 곱해진 거예요. 따라서 a의 x제곱에 어떤 값이 곱해져 있으면 이 값은 x축 평행이동 값이에요.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건 선생님이 그냥 대충 써줄게요. 이렇게 썼다. 아 그럼 이건 뭐죠? 아 이게 바로 x의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고요. 얼마큼? 아 이거는 좀 써야 돼요. 3은 로그 2로 나타내야 되니까 2에 이거 로그 2, 3만큼이에요. 2, 3. 그리고 이게 음수로 써줘야 되고 뭐 더 해도 되죠. 마이너스 2 로그 3만큼. 그래서 이 함수는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값이 얼마냐까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 알았죠? 오케이. 자 아까 점근선은 누구라 그랬지? y가 0인 직선이지. 얘 x축으로 한번 옮겨봐요.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얘한테만 영향을 받아요. 얘가 바로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요거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요거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 따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 얘가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게 1인 여기서부터 점근선에서 거리가 1인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 같이 될 텐데 이것까지 따져보는 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요 예시를 그대로 써봅시다. 이렇게 그렸어. 그럼 자 얘는 평행이동 값이죠. y축. y축으로 얼마큼 내린 거야? 1만큼 밑으로 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아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에요.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점근선을 보라는 내용은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자 2의 x제곱이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이거 쓰면 마이너스 로그 2, 3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한 칸이잖아, 그지? 한 칸인데가 여기 어딘가요? 근데 이거 표시하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다가 제일 쉬운 값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0 이런 거.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의 0제곱은 1이죠? 3에서 1 뺐으니까 2죠, 2.
그래서 3에서 2 뺐으니까 2예요. 그래서 1, 2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냥 여러분이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알았죠? 그럼 어딘가가 이렇게 만날 거야. 이 값을 굳이 알아봐야 된다면 이게 바로 로그 마이너스 로그 2, 3 여기 점이에요. 이게 한 칸 되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이게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여기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반드시 지켜라. 점근선 지키고 대충 y절편 정도는 찾으세요. 그럼 그래프 그리기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알겠죠? 다 됐어요? 오케이. 요거까지는 반드시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지수함수를 보면 지수함수를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좀 복잡한 형태로 돼 있으면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선생님 마이너스 x제곱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더하기 뭐 얼마 k가 있으면 이렇게 더하기 k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가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뭐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지만 자, 그럼 이렇게까지 써놓고 봤더니 뭐야? 3분의 1입니다.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그리고 여기가 k니까 k가 점근선이 될 거고 감소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았죠? 거기다가 어떤 x값이 딱 이렇게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0을 딱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9니까 9 더하기 k 여기 9 더하기 k군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k면 여기가 9 더하기 k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칸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꽤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한 칸이 처음에 시작점이었었는데 옮겨지다 보니까 9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조금씩 그려낼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5분만.